작년 겨울이었어요.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요양원 갑니다. 딸이 더 이상 못 모시겠답니다. 평생 딸 뒷바라지 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댓글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78세 박 여사님, 딸 셋을 키우셨대요. 전부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 주셨대요. 그런데요, 박 여사님이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혼자 못 움직이세요. 처음 한 달은 딸들이 번갈아 가며 모셨대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엄마,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엄마, 남편이 뭐라고 해서 결국 요양원 가시게 됐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효자, 효녀라고 해서 당신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딸 많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사는 분이 계세요. 80세 최 여사님. 이분도 무릎 수술하셨어요. 근데 요양원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돈이 있었거든요. 간병인 고용하고 필요한 거 다 사고 자식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셨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걱정해서 찾아왔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늙는데 어떤 사람은 요양원 가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내 집에서 살고 이 차이가 뭘까? 오늘 제가 그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진짜 필요한 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번이랑 5번 2가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2가지만 있어도 자식한테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이거 없는 사람은 우울증 옵니다. 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아니, 건강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8세이신데요. 이분 자식 농사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아들 2, 딸 1.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약사. 주변에서 다 부러워했어요. 박 여사님, 복 받으셨네요. 자식 덕에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박 여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요. 수술은 의사 아들이 잘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 기간이 6개월. 매일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 움직이세요. 처음 한 달은 아들, 딸들이 번갈아 가며 모셨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요,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아들 엄마, 제가 수술 환자가 많아서요. 임원 아들 어머니, 회의가 있어서. 약사 딸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간병인 쓰게 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어요. 박 여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효자, 효녀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들 자기 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식이 효자라도 당신이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병원 침대에 누운 건 결국 당신이고, 통증을 느끼는 것도 당신이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것도 당신입니다. 자식은요, 병문안만 올 뿐 대신 아파줄 순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으면요, 내가 왜 살아있나? 이런 생각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 여사님은 올해 82세이신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고 체조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고 주말엔 등산도 가세요. 자식들이 연락하면요. 엄마, 우리 집 올래요? 아니, 나 바빠.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건강하면요. 자식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이게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돈입니다. 에이, 돈 얘기 또 나오네. 이러실 거 압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연금 나오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바뀌니까 한 달에 7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집세,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120만 원은 필요한데 45만 원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이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돈이 좀 부족해서. 아들, 엄마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들, 알았어요, 엄마. 보내드릴게요. 처음 두 달은 아무 말 없이 잘 보내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요,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전화 오셨어?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는데. 김 여사님이 전화 끊고 얼마나 우셨겠어요. 내가 평생 이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고작 50만 원 받는데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식이 효자라도 당신이 매달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기꺼이 줍니다. 두 번째도 줍니다. 세 번째도 줍니다. 근데요, 1년, 2년,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사람입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어요. 집값 올라가면 대출이자 올라가고, 애들 학원비, 과외비 나가고, 자기들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요, 엄마, 언제까지 드려야 해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최 여사님, 올해 76세이신데 이분은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빠짐없이 다 넣으셨어요. 주변에서 그랬대요. 여자가 무슨 연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 남편 있는데 그냥 집이나 잘 지키지. 근데 최 여사님은 묵묵히 넣으셨어요. 남편 몰래 매달 30만 원씩.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엄마, 제주도 여행 같이 갈래요? 제가 살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엄마한테 손 벌릴 일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여유 있는 엄마가 고마우니까요. 최 여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 보기가 편해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자식들이 저 보러 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 눈치 안 봅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 자존심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세요. 저축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아직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경제적 독립, 이게 진짜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떠나고 자식은 떠나도 친구는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해 75세이신데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 밥 먹을 때도 남편, 자기 전에도 남편 중심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아니, 남편이 밥 달라는데 어떡해. 남편 혼자 두고 어딜 가. 그렇게 친구들을 다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빈집에 남았어요. 너무 외롭더래요. 그제야 친구들한테 연락했대요. 근데요, 친구들 번호가 다 바뀌어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10년,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장 여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장 여사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남편 있을 때는 남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없어진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친구였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윤 여사님이라는 분, 올해 80세이신데 이분도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것도 5년 전에. 근데 장 여사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 여사님은 친구가 많으세요. 매주 월요일 탁구 모임, 매주 수요일 등산 모임, 매주 금요일 코러스 합창단, 주말 친구들이랑 여행. 남편 없어도 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윤 여사님이 하신 말씀, 남편 살아있을 때도 제 친구들은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 친구 만나고 저는 제 친구 만나고 그래서 남편 먼저 보냈지만 제 일상은 그대로예요. 슬프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윤 여사님 자식들이 엄마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엄마, 우리 집 올래요? 아니,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 엄마, 이번 주말엔 어때요? 안 돼. 토요일엔 등산 가고 일요일엔 합창 연습 있어.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놀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매일 같이 있어줄 순 없어요. 자식은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자식은 자기 일이 바쁩니다. 근데 친구는요, 당신과 같은 처지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친구 사귀세요. 동네 경로당 가세요. 문화센터 강좌 들으세요. 취미 모임 가입하세요. 친구 하나가 자식 10명보다 낫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일 취미입니다. 취미요?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즘 낙이 뭐예요? 자식 보러 가는 거? 손주 봐주는 거? 그게 전부라면요,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인생이 아니라 자식 인생이니까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2세이신데 평생을 자식 위에 사셨어요. 큰딸 출가하니까 손주 봐주러 매일 딸네 집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딸네 집 도착. 손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에 놓고 손주 학교 시간에 맞춰서 픽업하고 저녁까지 차려놓고 밤 9시에 집에 들어와요. 이게 매일매일 5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요,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딸이 이러더래요. 엄마, 이제 애가 컸으니까 학원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매일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정 여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5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5년 동안 뭐 했지? 손주 키워주느라 내 인생은 없었구나. 근데 다른 분도 있어요. 한 여사님, 올해 75세. 이분은 자식이 손주 봐달라고 해도 딱 선을 긋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나도 내 할 일 있어. 무슨 할 일이냐고요? 유튜브를 하세요. 70세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요리 채널.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김치, 된장, 고추장. 처음에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창피해요. 근데 한 여사님은 계속하셨어요. 매주 영상 2개씩 올렸어요. 5년 지난 지금 구독자 12만 명. 광고 수익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엄마, TV 나가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식들이 손주 봐달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엄마가 바쁜 거 아니까. 한 여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매일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신나요. 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자식들도 이제 저를 존중해요. 손주 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유튜버 엄마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매일이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오늘은 뭐 할까? 이게 설레요. 자식 생각? 물론 해요. 근데 자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 인생도 있어요. 취미가 있으면 치매 예방됩니다. 젊어 보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고 싶으셨어요? 그리세요. 노래 부르고 싶으셨어요? 부르세요. 글 쓰고 싶으셨어요? 쓰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70살도 늦지 않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 내 집입니다. 당연히 집이 있어야죠. 아니요, 제 말은요, 자식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사세요. 우리 애가 모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 달, 2달은 좋아요. 근데요,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손님이 됩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 올해 70세. 남편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집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처음엔 정말 좋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잘해줬어요. 근데요, 3개월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이 밤 11시에 배가 고팠어요. 라면 끓여 먹고 싶었어요. 근데요, 소리내면 며느리 깰까봐 참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화장실 가려면 며느리 눈치 봐요. 내가 너무 오래 있나? 이런 생각. TV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보는 프로그램 봐야 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가려고 해도 며느리 일어날까봐 못 나가요. 6개월 되니까요. 박 여사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냥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1년 만에 작은 원룸 얻어서 나오셨어요. 박 여사님이 하신 말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인데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TV 보고 싶은 거 봐요. 아침에 늦게까지 자도 돼요. 이게 진짜 내 집이에요. 반대로 처음부터 따로 사는 분도 있어요. 송 여사님, 올해 77세. 자식이 3명인데 다들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송 여사님은 거절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너희 오고 싶을 때 놀러 오고 나도 보고 싶을 때 너희한테 갈게. 자식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어요. 엄마가 우릴 싫어하나?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송 여사님이 자식네 집 가면 진짜 손님 대접 받으세요. 며느리가 좋은 반찬 해놓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박 3일 놀다가 가면 어머니 또 오세요. 관계가 좋아요. 왜?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요. 송 여사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이 있으니까 자식들 보기가 편해요. 부담 없이 놀러 갔다가 부담 없이 집에 와요. 서로 그리워할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더 반가워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집이 있으면 눈치 안 봅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 유지됩니다. 자존감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내가 주인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자식과 대등한 관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늙어서 진짜 필요한 5가지. 1. 건강. 건강해야 자식 짐 안 됩니다. 2. 돈 경제력. 돈 있어야 자식 눈치 안 봅니다. 3. 친구. 친구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4. 취미 열정. 하고 싶은 일 있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5. 내 집. 내 공간 있어야 당당합니다. 자식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요,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더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은요, 자식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60년, 70년 동안 가족 위해, 자식 위해 헌신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요, 당신이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건강 챙기고, 돈 모으고, 친구 만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인생 2막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